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레이입니다. (8월에) 출시했던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 그리고 스카이 도쿄와 함께 비슷한 시점에 같이 출시한 제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메타스피드 시리즈의 레이싱화 끝판왕 메타스피드 레이입니다. 이 제품명에 있는 레이의 의미는요, 영어로는 빠르게 쭉 뻗어나가는 빛을 의미하고요, 일본어로는 숫자 0, 그러니까 제로를 의미하는 레이에서 차용해서 가벼운 무게감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레이입니다. 이 메타스피드 시리즈에는 모든 러너가 같은 방식으로 달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레이싱화가 되기 위해서는 러너들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아식스의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메타스피드 개발에 참여했던 2020년 도쿄올림픽 마라톤 동메달리스트인 벨기에의 바사르 압디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번 메타스피드 컬렉션은 본인을 비롯한 많은 엘리트 러너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결과다. 결국 아식스의 메타스피드라는 이 제품군이 다른 경쟁 브랜드의 다른 레이싱화 모델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바로 나만의 주법과 스타일에 맞는 바로 이 워딩일 거예요. 가장 대중적인 매스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러너들의 개별적인 니즈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된 제품을 제공하려는 아식스의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제품이 바로 메타스피드 시리즈이다. 이 메타스피드 레이의 미드솔에는요, 제가 리뷰해드렸던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에 일부 사용되어졌던 FF 립이라고 하는 새롭게 개발된 미드솔 폼이 미드솔의 전장에 사용되어져 있다. 이 FF 립이라고 하는 새롭게 개발된 폼의 특징은요, 첫 번째, 울트라 라이트, 엄청 가볍고요. 두 번째, 소프트,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리턴, 반발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폼이 바로 FF 립 미드솔 폼입니다. 다음 미드솔의 높이는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9.5mm, 그리고 포부 쪽은 34.5mm, 그래서 오프셋은 5mm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드솔의 로커 지오메트리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메타스피드 레이의 로커 지오메트리는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달라요. FF 립폼의 뛰어난 압축력을 이용한 기하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설계상의 5mm 힐드랍보다 더 큰 낙차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추진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아식스에서는 다이나믹 드랍 스트럭처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메타스피드 레이의 미드솔 폼 안에는 전장에 풀랭스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된 게 아니고요, 전체 신발 길이의 2분의 1 길이 정도 되는 미니멀한, 그러면서도 중량이 가벼운 카본 플레이트가 딱 이만큼만 미드솔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식스가 이번 메타스피드 레이의 어퍼에는 새롭게 프랑스의 하이 퍼포먼스 텍스타일 브랜드인 매트릭스 브랜드의 초경량 오븐 메쉬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딱 집어넣어 보면 손가락이 다 비칠 정도로 정말 가는 원사로 되어져 있는 어퍼의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무게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만드는 소재들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42.195km를 본인의 최고의 속도로 달리는 엘리트 러너들이 신고 달렸을 때 과연 이렇게 가는 원사로 만든 이런 어퍼의 소재가 견뎌낼 수 있느냐,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메타스피드 레이에 사용된 이 매트릭스의 소재는 바로 그런 걸 만족시킬 수 있는 물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은 어퍼의 설포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게 설포거든요. 결합된 구조 자체가 이렇게 발등 쪽에 한 부분에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데도 설포가 막 흐물거리죠, 여러분. 네, 아주 얇은 스웨이드 소재로 만들어서 그래요. 인조 스웨이드 같아요. 그래서 설포를 좌우에 잡아주는
뭐 메쉬 원단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설포의 뒷면에 일반적으로는 패딩을 삽입을 하죠. 그런데 이 메타스피드 레이의 설포에는 일체의 패딩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얇은 인조 스웨이드 한 겹으로만 된 설포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슈레이스를 묶을 때 이 설포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발등 쪽에 잘 펴서 슈레이스를 묶지 않으면 이게 한쪽이 접힐 수 있거든요. 이 설포가 접혀 있으면 긴 거리를 빠르게 달릴 때 발등 쪽에 물집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슈레이스를 묶을 때 설포의 일부가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슈레이스를 묶으셔야 됩니다. 메타스피드 레이는 초경량 레이싱화예요. 그래서 중량을 낮추는데 아식스의 모든 R&D 역량이 집결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보시면 발목 쪽을 두르는 카라의 안쪽에 패딩이 일치 없어요. 패딩이 없는 대신에 이 패턴을 설계하는 기술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쪽에 발목을 잡아주는 이 어퍼의 공간감을 조절해서 이 발목을 두르고 있는 카라 부분과 발목 사이에 이격이 없도록, 공간이 뜨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그런 패턴의 설계를 가지고 커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힐 카운터 쪽에도 패딩이 거의 없어요. 이 윗부분에만 아주 얇게 패딩이 살짝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힐 카운터 아래쪽에도 뒤꿈치를 꽉 잡아주기 위한 하드한 구조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접혀요. 뒤에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행질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신고 달려보잖아요? 그러면 일체감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 일체감은 어퍼의 패턴의 설계에 기인한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블랙 컬러가 바로 아웃솔이에요. 이 아웃솔은 이 젖은 노면에서도 뛰어난 접지력을 발휘한다라고 브랜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식스 그립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스피드 레이는 아웃솔이 포어풋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화이트 컬러는 모두 다 FF 립, 미드솔 그대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요. 리어풋 쪽에 아주 일부, 그리고 팬웨이가 되는 방향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 외측의 일부에만 이 아식스 그립 러버가 사용되어져 있고요. 대부분의 아식스 그립 러버는 다 포어풋에 집중되어져 있다. 이 제품은 포어풋 러너를 위해서 개발된 신발이다. 제가 일반적으로 인솔은 뭐 이렇게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리뷰할 때 인솔을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메타스피드 레이는 인솔을 언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인솔의 특징, 화면에서 느껴지시나요? 두껍다. 이 소재 자체가 마치 FF 립 소재를 그대로 인솔에 적용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브랜드에서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FF 립 소재랑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굉장히 소프트하고 말캉말캉하면서도 반발력이 뛰어난 소재를 이렇게 두껍게 쌓아가지고 인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어풋 쪽 앞쪽에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오렌지 컬러의 패브릭이 아주 얇게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보시면 포어풋 쪽 아래쪽에 특히 이 인솔에 폼이 굉장히 두텁게 쌓여져 있어요. 이 미드솔 폼에 사용된 FF 립 폼 자체가 말랑말랑, 말캉말캉, 탱글탱글한 소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미드솔 폼 위에 이렇게 두께가 두꺼운 인솔이 같이 얹혀지기 때문에 실제 장거리를 달렸을 때 발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소프트함이 경쟁 모델들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 슈레이스도 또 이게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슈레이스에서도 중량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폭이 굉장히 좁으면서, 그렇지만 슈레이스 전체에 돌기가 있는, 그래서 묶을 때 절대 풀리지 않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 이런 기능성 슈레이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슈레이스의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이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는 이 슈레이스의 끝부분이 엄청 사이즈가 작아요, 여러분. 이렇게 귀엽게 미니멀하게 슈레이스를 마감 처리한 러닝화는 메타스피드 레이가 최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기능이 담긴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레이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122g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2보다 6g이 가볍다. 일단 이번 주행 테스트는요,
반포 종합운동장 트랙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메타스피드 레이의 미드솔 폼인 이 FF 립폼의 이 반발력, 이걸 느끼기 위해서는 빠르게 달려볼 수 있어야만 제대로 느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트랙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반포 종합운동장에서 다양한 거리에 다양한 페이스로 한번 세팅을 해서 이번에 테스트를 했는데요. 일단 웜업으로 가볍게 3km를 뛰었는데, 일단 시작은 5분 40초 페이스에서 시작을 했고요. 3km를 약간 가속하면서 일상 조깅 페이스였을 때 이 FF 립폼은 어떤 느낌인지, 어떤 반발력인지 이런 걸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100m 인터벌을 제가 3분 20초 페이스로 3세트를 했어요. 그래서 3분 20초 페이스로 달렸을 때에는 이 FF 립 미드솔 폼은 어떠한 반발력을 보여주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이 이제 메인 테스트인데요. 1km 인터벌을 이제 3세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km는 4분 20초 페이스로 1km를 달리고요. 그 다음 1km는 4분 페이스로 1km, 그리고 마지막 1km는 3분 30초 페이스로 제가 1km를 질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1km 인터벌을 3세트 하고 나서요, 마지막에는 3분 30초 페이스로 400m 인터벌 3세트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전체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먼저 이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서 이렇게 손 위에 딱 올려놓잖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러닝화들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러닝화가 바로 메타스피드 레이예요. 122g. 와, 너무 가볍다. 그 다음은 신발에 발을 놓고 슈레이스를 제가 평소에 테스트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완벽하게 슈레이스를 묶은 후에 딱 일어서잖아요. 여기 FF 립이라고 프린트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약간 봉그 솟아있어요. 이 부분이 아치 아래쪽을 받쳐주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으면서도 소프트하게 받쳐준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서서 이 어퍼의 공간감을 살펴봤는데, 이 어퍼의 공간감을 살펴보면 엘리트 러너들을 위한 레이싱화가 바로 이 메타스피드 레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견고하게 등을 잘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제품에. 제가 항상 테스트하는 공간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토박스에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압박감이 느껴지는 공간감도 아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미드솔 폼에서 느껴지는 말랑말랑하면서 말캉말캉하면서 탱글탱글한 그 미드솔 폼의 느낌이 이거 서코니 엔돌핀 엘리트 2랑 너무 똑같은데? 서코니 엔돌핀 엘리트 2에 사용된 미드솔 폼은 인크레디 런이라고 하는 서코니의 가장 최상위 미드솔 폼이 사용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제가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오, 이거는 인크레디 런하고 굉장히 미드솔 폼이 느낌이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트랙에 도착을 했고요. 약간씩 가속을 하면서 이제 조깅 페이스로 웜업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FF 립 미드솔 폼의 느낌을 최대한 예민하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리뷰해드리는 메타스피드 레이 바로 직전에 리뷰해드렸던 러닝화가 바로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2잖아요, 여러분.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에보는 단단해요. 그래서 조깅 페이스 정도로 느리게 달리잖아요. 그냥 왜 이렇게 단단해? 이게 무슨 반발력이 좋다는 거야?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4분대 페이스로 오잖아요? 점점점 변신하면서 소프트해져요, 미드솔 폼이. 천천히 걸을 때는 딱딱하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형태의 반발력을 보여주는 굉장히 신기한 미드솔 폼이 바로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에보의 미드솔 폼의 물성이에요.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에보 미드솔 폼하고 FF 립 미드솔 폼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 FF 립 미드솔 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코니 엔돌핀 엘리트 2의 인크레디 런이라고 하는 미드솔 폼과 거의 유사해요. 이런 말캉말캉한 미드솔 폼은요, 그냥 이렇게 걷잖아요. 지면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들어가고 많이 튕겨 나옵니다. 그런데 페이스가 빨라지잖아요. 미드솔이 지면과 접촉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짧아지기 때문에 이 미드솔 폼이 압축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단단해지네? 그런데 반발력은 좋은데? 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제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분대 페이스에선 오히려 말랑말랑하면서 말캉말캉하고요. 그리고 천천히 뛰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워블,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거림 같은 것도 심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제품은 포어풋으로 빠르게 뛰는 엘리트 선수들을 위해서 개발됐기 때문에 그냥 6분 페이스나 7분 페이스로 조깅할 때 신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발목이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블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분대 페이스로 쭉 달리실 수 있는 우리 중급자 러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감이 좋아졌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페이스가 빨라지면 이 리어풋으로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드풋과 포어풋으로 달리게 되는데, 주법이 변환되는 그 순간 굉장히 안정감이 있으면서 특히 이 35mm 두께의 미드솔 폼, 그리고 그 위 안쪽에 인솔도 굉장히 두껍게 쌓여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소프트하면서도 포어풋 쪽에 반발력까지 동시에 느껴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제품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에보 폼과 빠르게 달릴 때는 비슷하면서도 천천히 달릴 때는 완전 극단에 있는 거죠. 빠른 페이스로 달리면 이 두 제품 모두 반발력이 엄청 좋아져요. 그런데 느린 페이스로 달렸을 때는 이 FF 리폼을 전장에 장착하고 있는 이 메타스피드 레이가 약간은 불안정하지만 굉장히 소프트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반면에,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에보 폼을 채용하고 있는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2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달렸을 때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완전 초급 러너들, 6분 페이스나 7분 페이스로 일반적인 조깅을 하시는 초급 러너분들이 만약 이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2를 구해서 신으신다면 굉장히 불편한 신발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이 두 제품을 극명하게 나누는 물성의 차이면서 우리 주행제감의 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이 메타스피드 레이를 신고 제가 마지막에 400m를 3분 30초 3분 20초 페이스, 막 그 중간 정도로 아주 빠르게 달렸었거든요. 그렇게 빨리 달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달리고 있는 페이스가 굉장히 가볍게 달려지니까 이게 3분 30초 페이스라고는 안 느껴지고, 와, 이 정도면 뭐 한 3분 한 50초 정도 되지 않아? 라고 하고 가민워치를 보면 3분 30초 페이스, 3분 20초 페이스까지도 가 있더라는 거죠. 그만큼 가볍고 롤링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컬 지오메트리도 한몫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어풋 쪽 앞에 이 꺾여져 있는 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 경사, 이 부분이 러닝의 효율을 높여주는 데에도 빠르게 달리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어풋으로 달리는 또는 미드풋으로 달리는 우리 중급 러너 이상의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딱 신고 달렸을 때 굉장히 편안한 롤링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로 굉장히 많은 러너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그 러닝화 이쁜데 일상용으로 신어도 되나요? 메타스피드 레이는 비싸기도 비싸거니와 구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비싼 것도 좋고 구할 수도 있어서 구했어요. 그런데 일상용으로 신으신다고 하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말캉말캉하고 탱글탱글하기 때문에 신었을 때 워블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 많이 좌우로 움직이고 발목에 부담이 갈 거다. 그러니까 걷는 일상용으로는 신는 신발이 아닙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레이의 가격은요,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43만 9천 원입니다. 지난주에 59만 9천 원짜리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2를 리뷰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제가 메타스피드 레이를 리뷰를 하다 보니까 43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이 안 비싸게 느껴지는 제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가격이 절대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니라는 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2죠. 가격은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2가 훨씬 비싸죠.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2의 가격은 59만 9천 원, 메타스피드 레이의 가격은 43만 9천 원. 그리고 다음 이제 미드솔 폼도 다르죠. 제가 조금 전에 주행제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2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에보라고 하는 새로운 미드솔 폼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리뷰해드린 메타스피드 레이는 FF 립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량도 좀 다르죠.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2는 중량이 260 사이즈 기준으로 128g, 메타스피드 레이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122g. 그래서 메타스피드 레이가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2보다 6g이 가볍다. 미드솔의 높이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2는 가장 높은 리어풋 쪽의 높이가 39mm, 그리고 포어풋 쪽은 36mm, 그래서 오프셋이 3mm고요. 메타스피드 레이의 미드솔의 높이는 가장 높은 리어풋 쪽의 높이가 39.5mm, 그리고 포어풋 쪽은 34.5mm, 그래서 오프셋은 5mm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그래서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16만 원이 난다. 다음으로 메타스피드 레이와 비교해드릴 제품은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매를 결정하실 때 이 두 제품을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일단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와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에 사용된 미드솔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죠. 엣지 도쿄는 발바닥과 맞닿는 상단부에 FF 리폼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FF 터보 플러스 미드솔 폼이 채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는요, 지면과 맞닿는 이 아래쪽에 FF 립 미드솔 폼이 위치를 해 있고요. 발바닥과 맞닿는 상단부에는 FF 터보 플러스 미드솔 폼이 되어 있다. 이에 반해서 메타스피드 레이의 미드솔 폼은 전장이 FF 립 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미드솔 폼의 높이는요, 메타스피드 레이나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나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모두 동일합니다. 리어프 쪽의 높이가 39.5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34.5mm, 그래서 오프셋이 5mm로 이 메타스피드 두 모델은 동일하다. 중량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는 152g, 그리고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는 151g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리뷰해드린 메타스피드 레이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122g. 네, 차이 나죠? 30g 정도가 더 가볍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가격인데요.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와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는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32만 9천 원이고요. 오늘 리뷰해드린 메타스피드 레이는 43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메타스피드 레이가 메타스피드 엣지, 스카이 도쿄보다 11만 원이 비싸다. 마지막으로 비교해서 설명드릴 모델은 바로 서코니의 엔돌핀 엘리트 2입니다.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서코니 엔돌핀 엘리트 2에 사용된 미드솔 폼 인크레디 런이라고 하는 이 폼의 물성의 느낌이 오늘 리뷰해드린 메타스피드 레이의 FF 립의 물성의 느낌하고 거의 유사해요. 말랑말랑, 말캉말캉, 탱글탱글. 이 서코니의 엔돌핀 엘리트 2는 미드솔 폼이 인크레디 런이라고 하는 폼이 전장에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미드솔 폼의 높이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9.5mm, 그리고 포어프 쪽의 높이는 31.5mm, 그래서 옵셋이 8mm입니다. 서코니 엔돌핀 엘리트 2의 중량은 264의 기준으로 184g입니다. 두 제품의 중량 차이는 62g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인데요. 서코니의 엔돌핀 엘리트 2의 가격은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33만 9천 원,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레이는 43만 9천 원입니다.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10만 원이 난다. 그래서 탱글탱글하고 말랑말랑하면서 말캉말캉한 반발력이 좋은 미드솔 폼을 좋아하시는 러너분 계시다면 서코니의 엔돌핀 엘리트 2도 대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는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2, 아디다스가 만든 러닝화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가벼우면서 가장 고가의 러닝화를 리뷰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레이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이미 다 솔드아웃이 돼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아식스에서 출시할 당시에 이제 럭키도로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저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얼마 전 뉴욕 출장을 갔다 왔는데 센트럴파크 인근에 있는 플립핏이라고 하는 러닝 전문 편집샵에 들렀다가 제가 우연히 이 메타스피드 레이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260 사이즈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바로 재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올 수가 있었어요. 네, 힘들게 구매한 만큼 오늘 리뷰에 제가 아주 정성을 들였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드아웃된 러닝화를 왜 리뷰하시냐고 댓글 달지 마시고요. 그냥 즐겁게 오늘 리뷰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our life!